강물은 깊을수록 느리게 흐른다.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이다. 사장님은 매주 월요일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임무를 배정했다. 젊고 기운이 왕성한 시기이고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던 나는 월요일에 일을 배정받으면 밤샘 작업까지 불사하며 마무리한 다음 화요일 오전에 여유있게 제출했다. 스스로 일을 잘하고 지혜가 넘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경력이 오래된 선배들은 언제나 꾸물거리다 금요일이 되어서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사장님 앞에서는 숨을 몰아쉬며 초췌한 얼굴로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많은 자료를 뒤졌으나 일부 데이터는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다행히 시간에 겨우 맞춰 끝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십시오. 그들의 난색을 띤 얼굴을 보니 나까지 이마가 찌푸려졌다. 그러면서도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에 내심 우쭐해졌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은연중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회의 때마다 사장님의 칭찬하는 사람들은 금요일에 겨우 일을 마친 몇몇 사람들이었다. 작품이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은데 사장님은 며칠 밤을 새우면서 준비하느라 애썼네. 열심히 했군. 내용도 충분히 준비했고 말이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찌감치 일을 끝낸 나는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다. 게다가 나는 늘 추가로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그때마다 사장님은 자네는 일을 빨리 하니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수고해주게 라고 말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는 마음씨 좋은 선배에게 충고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사장님은 선생님이 아니다. 숙제를 일찍 제출하는 것은 학생일 때나 좋게 평가받는 것이다. 사회에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어설프고 대충대충 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많다. 도리어 가장 늦게 업무를 끝내는 사람은 더 심사숙고하는 사람, 더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느린 속도로 성의를 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상사에게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져 안도감을 준다. 나 같은 풋내기는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며 게다가 자기가 할 일도 아닌 추가 업무까지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는 정말 바보였다. 업무와 관련해 또 한 가지 곤혹을 치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나는 많은 고객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일을 했다. 나와 새로 들어온 인턴 몇 명은 상담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했다. 심지어 거울을 보고 해야 할 말까지 연습했다. 그러나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나에게 충고해줬던 그 마음씨 좋은 선배가 내 옆에서 고객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객이 돌아가자마자 나는 그 선배에게 물었다. 방금 말한 것 중에 빠뜨리거나 잘못 전달한 부분은 없었나요?
혹시라도 소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고객은 구매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에게 한 가지 묘안을 알려주었다. 다음에 고객을 만날 때는 말을 좀 느리게 해봐.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별 수 없이 선배가 지시한 대로 다음번 상담할 때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겪어봐야만 그 느낌을 알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나는 선배의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말하는 속도를 늦추면 상대는 더 분명하게 듣고 말의 의미를 분석한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상품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려고만 하는데 이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품에 대해 이해하려면 고객에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작을 느리게 하면 자신의 우아함과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수선하고 반복적인 손짓을 해가면서 한참 말을 늘어놓기 일쑤다. 상대까지 정신없게 하며 심지어 반감을 사게 된다. 대답을 늦게 하는 것은 보고서 제출 사건의 효과와 비슷하다. 상대는 당신이 심사숙고하여 도출한 답안이라고 여길 테고 당신이 성숙하고 침착하며 책임감마저 투철한 협력자라고 생각해 신뢰할 것이다. 반응을 늦게 하는 것은 기묘한 원리이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효과를 배가하기도 한다. 가격을 제시한 다음 상대방의 눈을 보며 침묵하라. 상대가 먼저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반응을 늦게 하는 행동은 마법처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물론 느림의 미학이 모든 일에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절히 사용한다면 예상한 것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느림의 장점은 실수할 가능성을 많이 줄여준다는 점이다. 최소한 일이 끝나고 그때를 되돌아볼 때 이 말을 치며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 좀 더 생각한 다음에 입을 열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이 깊으면 흐르는 속도가 느리고 말이 느리면 사람이 귀해진다. 느림은 결코 이 사회가 제창하는 법칙이 아니다. 대부분 손이 빠른 사람은 있어도 손이 느린 사람은 없지 않나. 사람들은 도시를 바쁘게 오가며 한순간도 멈춰서거나 쉬려고 하지 않는다. 차가 막혀서 5분만 늦어도 참지 못하고 욕하거나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린다. 그러다가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가드레일을 넘어다니거나 끼어든다. 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공중도덕을 지키는 문제는 뒷전이다.
인터넷에서 내용이 충실한 글을 읽다가도 글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참지 못하고 너무 길어서 다 못 읽겠다 라고 댓글을 남긴다. 비행기 출발이 늦어진다고 하면 화를 내며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다. 음식점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면서 특별히 가리는 것이 있냐고 물으면 농담 삼아 음식이 늦게 나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이 느림의 조화로운 경지를 잊고 사는 것 같다. 남녀 사이에도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알아가며 사랑하게 되기까지 낭만적인 감정과 시가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수줍게 다가가고 가슴 두근대며 말했다가 거절당할까봐 걱정하고 마음과는 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 반대로 거절해야지 했다가 다가가는 이 모든 것은 느리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만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만나자마자 서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급히 결혼하는 남녀는 절대로 이런 느낌을 경험할 수 없다. 사골 국물도 오랫동안 끓여야 고소한 맛이 오래 남는 것처럼 친구들 사이의 우정도 마찬가지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집안일까지 모조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혼자 상처를 입고 자신은 운이 좋지 않아서 인덕이 없다고 푸념한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서서히 털어놓는 것이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돈을 버는 것도 느리게 해야 한다. 돈과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며 판단력을 흐트러뜨리고 득이양양하게 하며 불의의 재앙을 유발한다. 승진도 천천히 해야 한다. 안정적인 기반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적이 많고 시비에 휘말리기 쉽다. 학습도 천천히 해야 한다. 심학의 창시자이자 남송의 사상가인 육구연은 번거로움을 견디는 것이 학문의 맥이라고 했다. 정신을 집중하여 반복하고 침착하게 그 안에 담긴 뜻을 새기는 것만이 올바른 학습이다. 효도도 천천히 해야 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단 한 번 사치스러운 여행을 다녀오는 것보다는 평소에 부모님과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것이 낫다. 자녀가 곁에서 말벗이 되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따뜻한 효도다. 후회도 느리게 해야 한다. 1초만 지나면 그 전에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삶의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며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후회의 순간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려 하는가? 기대도 느리게 하며 때로는 운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좋은 운에도 해가 뜨고 달이 기우는 것처럼 규칙이 있다. 독촉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우리 곁에는 쳇바퀴처럼 열심히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침착하고 담담하게 걸음을 늦추면 겨울과 여름, 봄과 가을을 알 수 있다. 이 순간 걸음을 늦추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 곳까지 배웅해 보자. 어깨를 힘껏 펴고 큰 보폭으로 나아가 보자. 결국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으니 추조할 것이 무엇인가. 삶에도 리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빠른 것은 빠른 대로 장점이 있고 느린 것은 느린 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